중강의 혹시 들으셨어요, 혹시? 저희 그때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한 거? 그걸 기초로 하는데, 좀 더 상세하게 좀 내용을 풀어드릴 거예요. 자, 이제 생명보험 증권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영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영업의 팁이기도 해요. 증권 회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증권 회수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 메리츠 보장 분석으로 그냥 받으시죠. 그거 말고 종이증권. 저는 영업할 때 종이증권을 다 수거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종이증권이 너무 낡은 것들은 재발급해서 다시 끼워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지가 됐는데도 가지고 있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폐기 처리하고, 이런 작업들 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 증권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 손해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손해보험은 지금 메리츠나 기존의 DB손해보험, 뭐 농협, 롯데 이런데 증권 분석 시스템을 보면은 그냥 얼추 맞게 나와. 근데 생명보험사들은 안 나오는 담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담보가 갱신형으로 특약이 되어 있는데 몇 년 갱신인지 체크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려면은 증권을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영업의 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증권 가져오잖아요. 2차 미팅이 깨질 수가 없어. 예, 고객이 연락가 언제 갖고 오냐고 막 불안하거든. 고객이 막 내 증권 가져와서 안 갖고 오나 막 이러면서, 그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 증권 가져가서 뭐 하면은 자기가 보장 못 받으시는 줄 아나 봐. 예. 그래서 막 일주일 지나잖아. 연락 와. 뭐 내 증권 언제 갖고 오냐고, 뭐 정리했냐고 아니냐 막 이러면서 연락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차 미팅에 대한 걱정을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권 확인이 가져오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정확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종신보험 체크를 하실 때는 크게 저는 4가지라고 봐요. 지금 4가지. 일반 종신보험, 그리고 CI보험, 그 다음에 유니버셜 종신, 그리고 GI보험. 저희가 이 보험 보장 분석을 할 때 이 큰 틀 4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보험 안에 그냥 특약으로 들어가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 현재 보장 분석을 하면서 제일 많이 깨고 들어가는 부분들 중 하나가 이 4가지 보험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에 꼭 이 4가지 유형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2002년도 이전 보험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조회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이증권 확인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 전산에 안 뜹니다. 그리고 안 뜨는 게 공제 안 뜨는 경우 있어요. 신협, 수협, 그리고 우체국. 우체국은 요즘 그래도 잘 연동되는 것도 있는데 간혹 또 안 뜨는 게 있더라고요. 또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공제 같은 경우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2002년도 보험도 반드시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제가 증권 확인하기 앞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면은 제가 지금 보이세요? 형광펜 체크한 거? 좀 작죠? 이거 제가 말로 설명드리고 향후 자료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일반 생명보험에서 판매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일반 사망이라고 보죠. 일반 사망이잖아요. 근데 이 전산은 어디 건지 아시죠? 메리츠 겁니다. 메리츠 전산을 볼 때 무슨 사망으로 나와요? 질병 사망, 상해 사망 두 개로 나오잖아요. 이 2개로 뜨는 이유는 질병이든 상해든 둘 중에 하나 사망해도 5천만 원 지급한다라는 거야. 근데 처음 보신 분들은 각각 나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각각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한 번만 나가는 거예요. 5천만 원.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손해보험 전산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 2번째는 이제 특정한 관련, 이런 것들도 증권상의 암특약 관련 내용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근데 지금 고객님한테 이거 보고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자, 고객님 특정암 받으실 수 있어요. 특정암인데 무슨 암이요? 이것만 보고 설명 못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증권 확인이 꼭 필요로 하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AI생명 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소외감 기준으로 했을 때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하고 다른 거 아시죠? 난 모르겠다. 자, 손해보험사는 뭐라고 불러요? 소외감을?
유사함이라고 불리죠. 근데 조건이 달라. 조건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생명보험사 예전 거에는 생식기암이 다 소외감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 있죠? 대장정막내암이 소외감으로 빠졌었죠. 근데 손해보험사는 기갑경제 4가지만 빼고 다 일반암으로 편성이 된다. 단 대장정막내암은 치명도에 따라서 일반암으로 결정될지 말지 다르다. 자, 요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고. 자,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생명도 요 증권 보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 왜냐하면은 납기 때문에 그래요. 납기. 자, 납기 보이세요? 1188회. 이게 가능한 납기예요. 저희가 설계할 때 이 납기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 99년 납이에요. 네, 99년 납이면 종신납입니다. 종신납. 네. 근데 제가 증권을 봤더니 진짜 종신납이야. 99년 납이야.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품들이 대다수예요. 그렇지 않은 상품들이. 왜냐하면은 전산상에는 갱신형이 들어가져 있으면은 이 전산상에서는 그냥 100세까지 잡아버립니다. 그 주계약보험이 100세까지 납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상품을 체크를 하실 때에는 증권상, 종이증권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손해보험 거는 잘 떠요. 네, 생명보험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보험 거는 꼭 이런 식으로 체킹을 하셔야 된다. 자,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저는 이 3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망, 죽었을 때 받는 거, 그리고 상속, 그리고 연금. 연금은 왜 적었을까요, 제가? 종신에는 어떤 기능이 있죠? 연금 전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신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 3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설계사들이 어떻게 팔고 있어? 저축성으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 뭐 때문에? 단기납종신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단기납종신 저축성으로 봐도 될 것 같긴 해. 너무나 황금률이 괜찮아. 근데 그 외적으로는 대부분 다 이 3가지 목적이 아니면 전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판매할 때 무슨 성 보장보험이라고 해요?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축성이라고 체크하는 순간 바로 반송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CI보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CI보험을 보실 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처음에 영업을 시작했을 때 CI보험을 무조건 깨고 다녀라. 저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막상 다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이것도 사례로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CI보험을 깨려고 하는 순간 고객하고 완전 그냥 틀어질 뻔한 게 있었어.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은행 지점장님이십니다. 네, 이거 아까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무조건 해지해야 될까라는 기준은 반드시 깨셔야 돼요. 자, CI보험은 무조건 깨면 안 됩니다. 왜? 그 안에 숨은 특약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CI보험의 베이스가 뭐예요? 종신보험이에요. 자, 종신보험의 특징이 뭐예요? 사망할 때 받지 않으면 해지 환급률이 올라갑니다. 장기간 두면은. 그리고 뭘 확인하셔야 되냐? 뒤에서 할 건데, 이건 뒤에서 할 거예요. 최저보증 이유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뒤에서 다시 할 거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보장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은 특약에서 갈라져요, 특약. 자, 제가 뒤에서도 다 체크를 하긴 할 건데, 수술 특약. 자, 예전에 CI 특약에 1.3종 수술 특약이 많이 들어가졌습니다. 2005년 이전 거. 자, 1.3종 특약에서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게 뭐예요? 임플란트, 치조고리식. 네, 몇 종에서 나가죠? 2종에서 나갑니다. 2종. 자, 그걸로 숨은 보험금 찾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자,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해지해버린다? 그냥 치아보험 하나 날리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치아보험 하나 날리시는 거. 비갱신 치아보험 날리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선지급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시는가. 자, CI보험, GI보험 다 똑같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미리 땡겨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CI보험을 보실 때 50%형, 80%형, 100%형 이런 식으로 상품명이 적혀져 있어요. 자, 50%형은 뭐예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의 50%를 미리 받아간다라는 거예요. 80%형은 80%. 그러면은
내가 사망보험금을 1억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80%형은 암진단금 얼마가 나갑니까? 8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망보험금 얼마 남아요? 2천만 원. 자, 근데 고객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고. 1억, 또 1억 받을 줄 알아, 사망하게 되면. 그리고 암진단금 받고서 또 갑자기 내가 뇌출혈 진단이 왔네?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진단금 안 나갑니다. 네. 이게 CI보험의 구조예요. 근데 이건 단점이죠. 자, 장점은 어떻게 이제 바꿔 말하면 이거는 설계사가 어떻게 설명하기 나름이야. 자, 장점은 뭐야? 한 특약 가지고 세 가지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다. 암, 뇌, 심. 자, 2006년도에 뇌혈관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갱신형 특약을 위주로 있었고, 제가 그때 알기로는 여성시대 상품이라고 있는데 삼성생명에서 판매했던 거, 그 수술비 말고는 뇌혈관을 보장하는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2006년도에는 뇌출혈, 뇌졸중,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제 판매했던 게 당연한 겁니다. 그때는 보험의 특성이 뭐예요? 남은 가족들을 위한 보험이었어요. 왜? 그때는 의학기술이 그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뇌출혈이 오거나 급성심근경색증이 오면 사망률이 거의 70%에 육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병원비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지금은 어떤 목적이에요? 치료를 위한 목적이잖아요.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진단금이나 수술비를 찾아야 돼, 빨리. 근데 이때 당시에 가입했던 게,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보면 나쁜 거지만 그때 당시에 가입했을 때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고객들에게 이런 단점을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단점을 알고 고객들이 알고 가입했다? CI보험은 좋은 보험이에요. 나쁜 보험이 아니에요. 왜? 연금 전환도 되고 종신도 되고 3대 진단 특약도 되고 그 보장 범위가 좁긴 하지만, 예. 그리고 이제 CI보험 관련해서도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혜택을 보신 분들도 많아요. 예. CI보험은 암 관련해서는 분쟁이 거의 없습니다. 암은 거의 다 나가요. 근데 분쟁이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건 뭐예요? 뇌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심.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특약은 갱신형인가? 기본적으로 예전 보험을 판매할 때 그 아줌마분들이 많이 판매하실 때 그 하나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그분들은 갱신인지 비갱신인지도 모르고 판매하셨을 거야, 아마 그때 당시에. 특약을 다 갱신형으로 받고, 예. 그냥 관리자가 팔아오란 대로 팔아오 이런 형태의 보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팔았는지도 기억도 못 하시고. 그래서 이 특약갱신은 저는 어지간하면 삭제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다수가 3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년 갱신. 막 20년 갱신 이런 거 거의 없어요. 특약 구성할 때. 그리고 이제 몇 년 납입인가? 20년 납입인가? 30년 납입인가? 아니면 세납인가? 이제 CI보험이나 종신보험을 가입을 할 때 동양생명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가능하더라고요, 설계가. 세납이 가능해. 뭐 60세납, 80세납 이렇게. 예. 예전에 이 세납이 구성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65세납, 60세납 이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20세 때 가입했는데 60세납 되어 있고 40년 납으로 구성된 거죠. 그러면 납입 기간 대비 보험료가 되게 비싼 편이다.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자, CI보험에서 문제되는 보장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보장에서는 크게 문제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갑상선을 제외하고는. 자, 뇌졸중 보시면 다르죠, 그냥. 네. 아예 뜻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을 진단받기까지가 6개월 걸려요. 6개월. 네, 6개월 걸려요. 자, 일반적인 진단금은 의사의 진단, 그 다음에 검사 결과지만 제출하면 나오지만 얘는 경과를 지켜본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어요. 예, 거의 지금 다 부지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해도 뭐 이기기 쉽지 않더라고요. 약관상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이거 심근경색증도 마찬가지예요. 심근경색증으로는 분쟁이 되고 있는 소지가 있지만 이 뇌졸중이 가장 심합니다. 심근경색증보다는. 자, 보면은 다르죠, 그냥.
흉통의 존재도 있어야 돼요. 나 솔직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CK, 뭐 MK를 포함한 심근 효소가 발생해야 된대. 이 약관상에 고객들도 모르는 단어를 적어놓고 이 조건에 부합을 하게 되면은 지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CI 보험에서 문제되는 큰 사항은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갱신형 특약은 그냥 삭제하면 돼요. 근데 얘는 삭제를 할 수가 없잖아. 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을 해줘야 돼요. 주계약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 얘를 살리려면은. 그래서 얘는 해지 아니면 절대 없애지 못한다. CI 보험 특성상.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CI 보험에서 확인해야 될 특약 확인. 자, 13종 수술비가 왜 좋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치조골 이식 임플란트 적혀져 있죠. 요게 지금 13종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치아 임플란트 하면 치조골 이식 수술하면 더 비싼 거 아시죠? 자, 이런 부분도 지금 나가고 있고 하지정맥 수술도 나갑니다. 자, 하지정맥 수술은 1호종에서는 1종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안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레이저 시술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부분도 얘는 분쟁 없이 나간다. 13종은. 그리고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안검하수가 있어요. 안검하수 뭐예요? 쌍꺼풀 수술. 쌍꺼풀 수술도 13종에서는 지금 나갑니다. 그리고 제왕절개. 제왕절개는 지금 생부용 약관의 수술비에서는 나가고 있죠. 근데 지금 13종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1호종보다 1종 금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여성분인데 13종 수술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질문한 건 뭐예요? 애 낳을 때 제왕절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수술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자, 고객이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받아낸다? 그럼 게임 끝난 겁니다, 그냥. 그 고객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을 받아준다?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다 가는 거예요. 나중에 사인할 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지금 여기 사무실 쓰고 있는 이 조직이 치의생사 조직의 사무실입니다. 저희 이 치과 여기 보이시죠? 치의생사 조직에서 가장 많이 청구하는 게 이거예요. 이걸로 수문보험금 되게 많이 찾아요. 자, 이거 하나 받아주고 치과보험 계약합니다. 치아보험 계약해요. 자, 그만큼 보험금을 받아주면 계약하기가 되게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CI 보험에서도 이런 것들도 많이 묶여 있었는데 실손이 많이 묶여 있어요. 실손. 자, 실손이 많이 묶여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체크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자, 금액이 얼마만큼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실손을 새로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가. 전환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실손 특약이 묶여져 있으면 생명보험사에 묶여져 있으면 되게 골치가 아파. 왜냐하면 CI보험이 뭐가 베이스라고요? 종신보험이 베이스예요.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이라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주계약이 15만 9천 원. 얘가 제일 많잖아요. 사망보험금이 15만 원대가 나와. 16만 원대 나가. 그러면 이 보험을 줄이려면 결국 얘랑 같이 줄여야 돼. 아니면 얘를 따로 뺄 수가 없어. 실손만. 얘를 따로 빼려면 전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실손의 보장 한도가 바뀌겠죠. 그럼 또 이것을 싫어하는 고객들도 많아. 또 한도 줄어든다고 또 난리 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 전환 실손을 하든 이 생명보험사에 껴있는 실손을 구성을 하실 때는 고객하고 정말 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주계약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전환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 삭제하고 주계약 최소로 남기고 현재 가지고 있는 실손만 남길 것인가? 자, 이것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그 증권 분석할 때 생명보험사 거 특약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CI 보험에 암통원 특약이 있어요. 암통원 특약. 자, 저는 그것만 보고 암에 걸렸을 때
암 통원은 암에 걸렸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거구나라고 신입 때 확인도 안 하고 고객한테 얘기했다가 된통 두드려 맞았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이 고객님이 암 통원으로 매달 보상을 받고 있었어. 뭘로? 당뇨로. 자, 이 암 통원 특약 안에는 당뇨 통원이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그 특약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CI 보험이든 GI 보험이든 종신보험에 있는 특약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자, 성인 질병에 여기에 당뇨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근데 너무나 좋은 특약인 거야. 이 너무나 좋은 특약을 내가 CI 보험이라는 이유로 고객한테 해지하자고 했으니 저를 얼마나 초짜로 받겠어. 야, 이런 걸 해지하라고 한다고?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고객이 알려주더라고. 이거는 암 통원도 통원인데 나 당뇨 때문에 병원 가서 매달 받고 있다 라고 해서 약간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나 좋은 특약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 자, 이 상품은 2006년 대한생명에서 판매한 CI 보험입니다. 2006년 대한생명에서 판매한. 지금 대한생명이 어디로 갔죠? 한화생명으로 갔습니다. 한화생명. 그래서 지금 이 상품은 대한생명에서 판매했던 CI 종신보험 약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체크로 알아두셔라. 자, 그리고 CI 보험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 저는 이거를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종신보험 체크를 할 때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지만 해지 유무를 확인할 때는 저는 이 최저보증 확인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이 최저보증이라는 거는 종신보험에서 최저로 보증하고 있는 이율을 말씀을 드려요. 자, 보험은 무슨 이율에 움직이나요? 공시이율. 자, 공시이율에 의해서 움직이죠. 근데 그 공시이율이 얼마로 떨어지든 이 보험에서 보증하고 있는 이율이 바로 최저보증입니다. 자, 요즘 판매되고 있는 7%, 8%짜리 연금 구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변액연금 확정 단리 7%, 8%짜리. 자, 마이너스 100%가 나도 뭘로 보호해준다고? 7%, 8%를 보호를 해준다고요. 얘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근데 꼭 확인을 해보시라는 게, 자, 2006년도 이 약관은요, 좀 전에 보여드린 통원, 대한생명 거 2006년도 10월 상품입니다. 자, 최저보증이 얼마예요? 연봉이 2.5입니다.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2%입니다. 자, 근데 2010년 거 볼게요. 2010년 거 똑같은 CI 보험이에요. 자, 최저보증 몇 프로? 4%. 저 이거 해지 안 합니다, 저는. 4%짜리. 자, 4%짜리 단리로 치면 6%가 넘어갑니다. 이거 왜 해지해요? 여기 냅두면 그냥 바로 100%가 넘어갈 텐데. 불필요한 담보만 줄이고 해지원금률 올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저라면은. 네. 4%면 되게 높은 거예요. 4%면은. 제가 복리 7%짜리까지 왔습니다. 복리 7%는요, 지금 보험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연락 온대요. 해지해달라고. 네. 납입 원금이 4천만 원인데, 이미 해지환급금이 7천만 원이 넘어가요. 네. 어마어마하죠? 보험사에는 당연히 해지해달라고 하지. 근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 네. 나중에 해지 예정 환급금이 2억이에요. 네.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그냥 돈 버는 거야. 네. 이 4%도 무시 못하는 수치라는 겁니다. 네. 근데 예전에 7%짜리 가입했을 때 그게 보통 IMF 때 많이 가입을 한 거거든요. 바보라 그랬어, 사람들이. 은행 이자에 두면 20몇 프로, 30몇 프로씩 주는데 왜 보험사에다가 7%짜리를 맡기냐. 지금 그 7%짜리 때문에 보험사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200명이 채 안 된대. 근데 나가야 되는 보험금이 몇백억이에요. 수치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라. 그래서 종신보험 체크할 때는 저는 이런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고객들한테 이거 알려주잖아요. 되게 좋아요. 네. 왜 이걸 알려준 사람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서 알려주셔라. 그래서 저는 납입이 70% 이상이 되면 해지하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그리고 최저보증을 확인하고 해지 유무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가 나와요. 변액이라는 변수가 나옵니다. 자, 변액 유니버셜 CI 보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이런 식으로 변액이 붙으면은 얘를 볼 수밖에 없어.
얘가 보호를 해주거든요. 근데 대부분 펀드 관리 안 되거든요. 예전 거는 다 채권형으로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마이너스나 거의 원금 도달에 거의 미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종신보험은 뭐가 빠져요? 사업비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게 나야지만 이 사업비를 메꾸면서 환급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수익률도 안 나는데 사업비는 계속 빠져. 그럼 당연히 환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액 유니버셜이나 변액 상품을 볼 때에도 반드시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니버셜 종신. 자, 유니버셜 종신은 비과세 통장으로 정말 많이 팔린 상품이에요. 자, 가장 주도적으로 많이 판매했던 회사들이 삼성, 동양, 그리고 이제 하나도 많이 판매했는데 저는 동양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유니버셜 종신은. 동양 상품이 정말 많이 가입되어 있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그때 동양이 내수해서 판매를 했던 게 연봉이 3.75다라고 해서 엄청 판매했거든요. 디딤돌 유니버셜 종신 많이 판매했는데, 자, 이 상품 비과세 통장 아닙니다. 예, 그냥 종신보험이에요. 자, 그냥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뭐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많이 판매를 하는데 이 상품은 그냥 종신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품을 판매할 때는 똑같아요. 얘도 최저 보증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상품 구조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대체 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자, 대체 납입이 뭐냐면, 자, 현재 기존의 종신보험은 뭐가 있다고요? 해지 환급금이 있다고. 종신보험은 해지 환급금이 없는 상품이 없습니다. 정기보험을 제외하고는. 향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지 환급금이 쌓이는 구조가 바로 종신보험이에요. 근데 이 유니버셜 종신의 대체 납입은 이 해지 환급금으로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급금이 없어지면은 실효 상태로 바뀌는 게 이 유니버셜 종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유니버셜 종신까지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얘도 똑같아요.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린 거고, 자, 이것만 좀 잘, 이거 제가 최근에 문의가 많았어. 그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었는데, 이거를 해지하니 마니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문의가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준을 말씀을 드렸어요. 1차적으로 해지 환급금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봐라. 네, 해지 환급금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보고, 두 번째로 과거에 펀드 변경이 있었는지 유무를 확인해라.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정한 후에, 확인한 후에 향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다음 피드백이 왔어요. 해지 환급률은 70%고 그 다음에 펀드 변경 이력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현재 이것으로 인해서 보험료 납입하시는 게 부담이 되시는 분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그러면 유니버셜 종신의 특약을 전부 삭제하고 그 다음에 추가 납입을 하셔라. 추가 납입. 자, 추가 납입은 유니버셜 종신의 월납입 보험료의 1배수에서 2배수를 넣는 겁니다. 자, 이 차이점이 뭐냐면, 자, 유니버셜 종신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이니까 사업비가 빠진다 그랬죠. 자, 20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추가 납입을 20만 원을 하게 되면은 그 추가 납입에 대한 20만 원에 대한 사업비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납입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환급률이 더 빨리 올라가요.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이라고 했죠. 펀드 설정을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채권형,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혼합형으로 바꿔드려라.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된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답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고객의 성향에 따라 다르신 거야. 이 환급률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설계사한테 욕하시는 분들도 있어. 아, 이딴 상품을 나한테 제안을 했냐고 막 이러면서 관리도 왜 한 번도 안 해줬냐고, 펀드 변경 이런 거 해줬으면 좋지 않 이러면서 막 계속 연락해요.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해지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또 상황에 따라 이제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준을 세웠어요. 그래서 환급률이 뭐 80% 이상이면 그냥 해지하라고 권장드리고, 70% 이상이면 현재 사항을 보라고 하고, 그 미치면은 사실 해지 권장을 드리진 않아요. 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객들은 변액 유니버셜 종신을 내 사망보험금으로 가입하신 고객이 거의 없어요. 다 저축성인 줄 알고 가입하세요, 이거. 이거 나중에 향후 돈 100% 다 돌려준다 그래서 한 거야.
그 이상인 줄 아시는 분도 있는데 막상 까보면은 황금률 막 60%, 70%, 막 50%. 제가 최근에 봤던 제일 좋은 변액 유니버셜은 매트라이프입니다. 자, 실버 유니버셜 종신이 있었어요. 실버. 자, 황금률이 140%야.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 주식형으로밖에 안 되어 있어. 그거는 이미 뛰어넘습니다. 그냥. 네. 그런 상품들 아니고서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꺾기가. 근데 어쨌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감액완납제도. 여러분들이 보장 분석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가 모든 상품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고객센터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변액기 붙은 이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예, 거의 되지 않아요. 그냥 CI 종신 아니면 일반 종신 이런 상품들이 대부분 감액 완납이 가능하고요. 그 외적으로 변액이나 이런 것들은 감액 완납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저는 변액 유니버셜 종신 감액 완납된 적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감액 완납은 대체 납입하고 달라요. 납입이 7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70% 이상이 된 상태에서 남은 해지 환급금으로 향후 나머지 보험료를 다 납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주냐면은 주기약이 줄어듭니다. 주기약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납입이 완료되면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70%면 30%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을 못했잖아요. 그럼 30%에 대한 주기약이 깎입니다. 네. 그냥 기본적으로 틀은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반드시 고객센터에 확인을 해야 된다. 그냥 이거 무턱대고 보시고 감액완납 하시죠?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제 고객한테 번복하는 순간 신뢰는 깨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보시고 진행하셔라. 자, 이 상품 보신 분? 이 상품 보셨죠? 저 이거 가지신 분들 한 8분 봤거든요. 요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요것을 만든 삼성생명 직원이 잘렸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진짜 잘리긴 했대요. 진짜 잘리긴 했대요. 계리사가 잘렸다고 하는데 이 상품이 손해율이 정말 높아요. 왜 높은 줄 아세요 혹시? 이 상품이 왜 손해율이 이렇게 높아져서 삼성생명에서는 그 상품 개발자를 잘랐을까? 어떤 담보 때문에? 요실금 제가 체크해놨죠? 요실금 때문에 그래요. 요실금. 제가 요실금 한번 수술하면 500만 원씩 나와요. 네. 지금 이런 수술비 보험이 없어. 요실금 수술하는데 500만 원 주는 회사가 어딨어 지금? 없어요. 근데 50대 여성분들이 이것을 알고 병원에서 다 요실금 수술하는 거예요. 그냥. 네. 500만 원씩 이렇게 다 나와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2000년 초반, 1990년 후반 때부터 판매된 상품이거든요. 이때가 뇌혈관 수술비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에. 네. 여기에 뇌혈관 수술비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이 진짜 그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상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몰랐지. 근데 향후 막 5년, 6년 지나고 나서 수술비 청구 막 들어오니까 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저 이거 청구한 적 있어요. 요식금 수술비 청구해서 나오더라고. 네. 조사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납기가 이미 끝났거든. 네. 납기가 거의 끝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뭐냐면 만기가 짧아요. 만기가. 보통 60세, 70세 만기야, 얘가. 네. 그래서 그것도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 상품을 보고 당연히 말씀하셔야 될 거는 요식금 수술하셨는지 체크를 해보셨냐. 네. 고객하고의 이런 니즈 파악은요. 증권을 보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왜? 고객이 살면서 지금 이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이 20, 30대인 사람들은 당연히 없겠죠. 대부분 5, 60대예요. 5, 60대 대부분. 좀 젊으면은 40대 후반. 네. 근데 대다수가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고객이 있겠냐고. 네.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자, 그런 것을 하나둘씩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수술. 체크하면서 니즈 파악하는 거야, 이것도. 이것도 다 상담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받았다 그러면 왜 안 받으셨어요? 자,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몇 년이에요? 3년. 3년 지나면 무조건 보장이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무조건 된다라는 아니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됩니다. 저 10년 지난 것도 청구해봤어요.
시술하고 나서 10년 동안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상담을 가니까 증권을 보니까 받으실 수 있는데 안 받으셨더라고요. 해서 받았습니다. 네. 근데 안 준 적도 있어. 근데 사실 얘네가 법 근거로 얘기를 하면서 안 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일단 심사자하고 잘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급은 될 수 있다. 무조건 되진 않는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고객하고 얘기하실 때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확정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다른 지방에 있던 분이 연락이 왔어. 그 설계사분인데 고객한테 2014년도 실손인데 백내장 수술하셔서 2천만 원이 나왔대요. 예. 근데 설계사가 그냥 나간다고 한 거야. 그냥 나간다고 했대요. 무조건 보상 되신다. 근데 이 고객은 병원에서 견적 보고 수술하기 전에 이 설계사한테 물어본 거야. 나 이거 수술하면은 병원비 나오냐? 근데 안 나온 거지. 당연히 지급 안 되지. 얼마 나요? 50만 원 납니다. 50만 원. 이틀. 네. 왜 50만 원 나요? 왜 50만 원 나올까요? 몰라요? 네. 자, 최근에 백내장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백내장 수술에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자, 백내장 수술을 입원으로 볼 것인가, 통원으로 볼 것인가. 요게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자, 백내장 수술할 때 보험사에서는 입원할 필요 없다 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고객들은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 자, 통원을 하게 되면은 하루 한도가 얼마예요? 20에서 많게는 50, 평균 25만 원이잖아요. 근데 입원을 하게 되면 얼마나 늘어요?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2천만 원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차이가 있던 거예요. 근데 대법원 누가 손 들어줬어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통원으로 치료해도 된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 시에는 25만 원, 30만 원이 나오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초점 렌즈로 하면은 돈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보상을 말씀하실 때에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네,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 제가 예전 강의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언더라이터 보상 담당자가 아닙니다. 네. 저희는 보상을 확정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내를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보험금을 내주고 안 내주고는 그 사람들이 결정할 일이지 저희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다만 내줘야 될 것을 안 내주게 되면은 우리는 고객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 보험금 무조건 나갑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보험 심사자가 되는 거예요. 보험금 담당자가 되는 거지.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백내장 청구한 사람. 네? 손해배상 청구? 설계사가 2천만 원 물어줬다고 합니다. 네. 설계사 2천만 원 물어줬대요. 네. 자,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그 실손을 그 설계사가 가입시키지 않았어. 자, 이만큼 여러분들의 말의 무게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입시키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왜? 여러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고객이 수술한 거잖아. 그 사람이 수술비 안 나올 수도 있어요라는 말만 했어도 이렇게 책임질 필요 없겠지. 근데 그 사람이 확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어. 네. 그래서 의사랑 상담하고 수술한 거예요. 근데 안 나왔지. 네. 그래서 이 설계사가 책임을 졌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짜 신중을 기울이셔야 돼요. 돈 나가는 거 있어서는. 뭐 30만 원, 50만 원? 그런 게 말해도 되지. 이건 얼마든지 제 지갑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은 얘기가 달라요. 네. 근데 그 고의적 책임을 지려고 준 거예요? 아니면 법정에서 뭐 싸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판결이 그렇게 나왔어요? 변호사하고 상담을 했는데 설계사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지급을 했다라고 해요. 100%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 설계사도 그냥 앞으로 업무를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도의적인 책임 플러스 법적인 책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확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의 멘트가 없었으면 그 사람은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을 거니까. 네. 변호사하고 상담하고 진행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예, 고객하고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된다. 요실금 수술하신 적 있으시냐? 예, 여성 시대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많이 나가니까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자, 2002년 보험 확인하는 방법은 이거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데 나오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 내보험 찾아줌이라고 생명보험협회하고 손해보험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인증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확인을 1차적으로 하시고, 만약 2차적으로 1차적으로 안 나온다, 가장 좋은 거는 종이증권 수거입니다. 자, 예전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증권을 안 버리세요. 네, 증권을 안 버리십니다. 거의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가지고 계세요. 이제 그것을 확인을 하고 보험사 고객센터에 청구 아니면 계약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증권 새로 발부 받으시거나 그런 식으로 계약사항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어요? 질문 없죠? 예. 강의가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예. 자, 5분 쉬었다가 진행할게요.